네, 이번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다큐멘터리 희망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의 장애를 극복하고 부지런히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 국내 최초 언어장애인 교수 이상윤 교수를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언어 장애를 딛고 강단에 서게 된 이상윤 씨. 그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군대 시절의 사고, 그 후 암투병이라는 삶의 고비 속에서 그는 소유가 아닌 나눔의 삶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무료 강의와 그가 쓴 책 속에서 희망을 배우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 장애를 지워주고 용기를 선물하고 있는 이상윤 씨의 희망의 강의를 들어봅니다. 올해 4월에 시작된 조금 특별한 재능 기부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임. 교수와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을 제안한 주인공인 이상윤 교수. 와이즈 클럽이라 해가지고요, 지식 기부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회의 자체는 그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식 기부 운동 또 재능 기부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 차원이었고요. 그런 지식의 양극화 또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 단체의 큰 목표입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사회적 약자인 그분들에게 사회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 또 재능들을 전파하고자 하는 게 와이즈 클럽의 근거 목적입니다. 지식을 선물하는 나눔의 강의인 겁니다. 집에 돌아온 이상윤 씨.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암 환자였습니다. 암 투병의 기록이 담긴 한 권의 책. 이 책은 이제 학술 서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1년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살아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을 때 그때 썼던 그 제 투병기입니다. 극복기고요. 하루 순장 다시 날다는 책입니다. 이게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수술 후 붓기로 인해 오히려 흉터가 그때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이제 어머니가 다 찍어 놓으셨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수술하고 과연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그런 데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사진을 다 이렇게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상악동 암에 걸렸던 이상윤 씨. 상악동 암은 광대뼈와 코 사이에 발생하는 희귀암입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으며 왼쪽 얼굴이 함몰됐고 언어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그는 올해 당당히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 어머니입니다. 전부 다 우리 화단에 이거 다 심어놓은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편안하게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사 왔을 때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그 저희 집에 있던 베란다에 있던 그 화분들 저기 다 심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감사패를 받았죠. 함께 산책하는 동안에도 늘 기도하는 마음인 어머니. 아들이 또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엄마와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위안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절로 갔다 온 거 아이가? 원래 찍은 거. 산책을 마친 이상윤 씨는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련과 싸우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이제
마음 조각하기, 희망은 절망을 앞선다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암 투병 할 때 어떤 각오, 어떤 의지로 이제 했느냐, 마음가짐을 좀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그런 내용으로 의뢰가 또 저한테 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한참 쓰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장소는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잃지 않을 자신을 위한 그런 희망을 잃지 않을 때 말이다. 이상윤 씨 삶에는 소중한 동반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친형제 같은 사이인 이춘우 씨. 우리 교육부장, 제작부장이고 야학 운동 많이 했고요. 어저께 보셨던 그 동영상 컨텐츠에서 이제 수학하고 자연과학 쪽에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이제 인문사회 쪽을 담당하고요. 동영상 제작에 나선 두 사람. 야학 선생님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쳤던 때부터 지금까지 나눔의 길도 함께 걷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자기 운명을,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순간에 선택을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랑 선택을. 이 강의가 청소년들에게 꿈의 자양분이 되겠죠. 선택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유튜브에 이제 올려가지고요, 무료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CD와 DVD로 이제 담아가지고요,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 역시 무료로 배포하는 겁니다. 몇 명이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을 통한 어떤 암묵지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서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의 어떤 소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동영상 강의 제작을 마치고 바다를 찾았습니다. 이상윤 씨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바다. 암 투병을 마치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고 생각했고 끈질긴 노력 끝에 국내 첫 언어장애인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륙도 바로 앞인데요. 이 바다에 우뚝 선 오륙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오륙도처럼 우뚝 서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강하게 다졌던 그런 곳입니다. 사실 그 형이 병마랑 싸울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형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정말 기뻤죠. 같이 보고 서로 좋아하고 했었습니다.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그를 응원해 줄 겁니다. 다음 날 연구실로 향하는 이상윤 씨. 그는 모대학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철을 끼고 입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연습을 한 끝에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